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구 문제하고요, 이 동포 정책, 이 어떤 관련성이 있겠는가, 이 상관관계를 좀 집중적으로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매체 이름이 동포세계 신문인데요. 그러니까 동포세계 신문, 여기 뭐 지면 매체 이름이고, 그리고 이 방송은 동포세계, 그리고 EKW, 이코리아 월드, 그래서 EKW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포가 붙는데요. 이 동포라는 의미,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 그리고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루는 말, 그래서 이 동포라는 이 사전적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포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교포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동포, 또 다른 나라에 아예 정착하여 그 나라 국민으로 살고 있는 동포, 이걸 보통 교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동포를, 그래서 좀 보통 우리는 해외 교포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동포, 교포, 우리도 동포분들이 많이 이렇게 호칭을 할 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사전적인 의미로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보통 한민족이라고 하죠. 우리의 그냥 민족 구성원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단일 민족성이 남도 강한 민족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이 아니죠. 뭐 몇십 년 전서부터 이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국제 결혼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실 이 한민족의 민족 구성원에 있어도 상당한 이제는 변화가 이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 이렇게 인구 문제와 또 이렇게 동포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의 민족 구성원이 어떻게 앞으로 바뀌어 나갈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즘 이 동포 정책, 또 외국인 관련 이렇게 출입국 정책이나 뭐 이렇게 다문화 정책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은 인구 감소에 따른 이 대응 정책과 많이 이렇게 맞물려 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은요, 최근 한창 이 논란이 있었죠. 이 영주 자격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쉽게 부여해 주도록 이 국적법 개정을 입법 예고를 했었죠. 그래서 이 법무부는 이 혈통적으로 이 한국인과 같은 동포 자녀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이 한국식 교육을 받고 자란 이 동포 자녀들한테 이 부모가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이 아이들만큼은 빨리 이 한국 국적을 좀 부여를 해줘서 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이렇게 적응돼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자, 뭐 그런 취지에서 이 국적법을 개정을 해서 일단적으로 뭐 영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이 국내 출생 이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국적을 쉽게 주는 이런 입법 예고,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을 예고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중국 동포 자녀가 상당수 차지했죠. 그래서 그것을 꼭 집어서 일부 뭐 언론들을, 또 이 중국과 관련돼서 이 반대하는 그런 반중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강하게 이 반대 여론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국적법 개정 반대 목소리가 좀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인구 감소에 따른 이것도 이 국적법 개정 이 논란도 국적법 개정을 하려고 했던 이것도 어떤 인구 감소에 따른 이 대응책의 일환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이 반대 여론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현실적인 점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서 이 국내 출생 외국인 또는 이 동포 자녀에 대한 이 지원 정책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내 체류 동포나 또 이 재동포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 공통적으로 내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한국이 현재 저출산, 이 고령화로 인구가 계속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선적으로 이 동포를 포용을 하라, 적극적으로 동포를 포용하라, 그러면은 한국의 인구 감소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목소리를 기본적으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에 이 동포들을 오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또 이렇게 받아들여서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뭐 여러 가지 뭐 혈통적으로 한 민족에 서로 공감대도 있고 또 문화적 공감대도 있고 언어적으로 또 서로 쉽게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동포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뭐 일괄적으로 이 동포 관련 관심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중앙정부나 이 지방정부 뭐 이런 차원에서 조금씩 이 동포 관련 이런 재외동포 정책 뭐 여기에 대해서는 서서히 관심을 좀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국내에 체류하는 동포들 중에 이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 곳곳에 집거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가면서 이 지방자치단체를 보면은 고려인 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례들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글 지금 고려인 동포들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못하니까요. 또 한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 한국어와 이 한글 교육을 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 그런 지원 사업을 뭐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근저에 한국의 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포들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동포 정책은 국내 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 정책의 영향권에서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면은 뭐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요, 이 미국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PII라는 기관에 이런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이 합계 출산율을 좀 분석을 해달라. 그래서 한국의 이 저출산 문제, 인구 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이 조언을 의뢰하는 그런 연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일보가 지난 7월 22일 날 이 2010년과 2020년의 합계 출산율의 변동폭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도표도 게재를 하고 그리고 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이렇게 결과 발표물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유심히 있게 이렇게 봤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의 이 출산율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거를 나타내는 도표였습니다. 바로 이 도표인데요. 네, 이렇게 한국에서부터 홍콩, 뭐 중국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전 세계 32개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도표에 나오는 주요 국가들만 이렇게 좀 선별을 해서 한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 그런 도표인데요. 그러니까 2010년과 2020년의 합계 출산율의 변동폭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면 한국은 마이너스 32가 됐죠. 뭐 쭉 보면은 뭐 중국이 마이너스 20, 그리고 저 보면은 일본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2010년도에 한국은 출산율이 1.23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한 명의 한국인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게 1.23, 그러니까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출산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2020년에는 이 출산율이 0.84였습니다. 그러니까 0.84니까 한 명도 낳지 않는 한국의 여성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동폭을 보니까 마이너스 32% 그만큼 이 출산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수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비교해서 각 나라, 중국은 마이너스 20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 일본이 -2, 그러니까 일본도 상당히 고령화 사회인데요. 이 출산율만큼은 한국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이 -2. 그러니까 최소한 한 명의 여성이 최소한 한 명은 아이를 낳는다. 뭐 이렇게 파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만큼 이제 한국의 여성들이 이 한 명도 출산하지 않는 자녀를 낳지 않는 여성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곧바로 인구 감소에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인구 감소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각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60년이면은 이 추세로 계속 갔을 경우에 2060년이면은 한국인 인구가 2,500만 명으로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고요. 그리고 2,750년이면은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계산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 문제만큼 놓고 봤을 때 정말 이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2060년이면은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고 2075년이면은 뭐 더 이상 이 한국인이 이 지구상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뭐 우리 어떤 한민족이 뭐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 정부가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출산 장려라든가 뭐 결혼 장려 뭐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들어간 비용만 해도 한 225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만 따져보면 한 70조 원에 이르렀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예산이 투입이 된 거죠. 그렇지만은 사실 계속 이렇게 출산율이 앞서 이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계속 아주 세계 아주 그 출산율 최하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한국 정부 또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죠. 이 출산율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러니까 높이기 위해서 또 인구 감소 문제를 좀 막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그런 정책들을 보면은요,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결혼 장려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 농어촌에 있는 이 30대 이상, 어떻게 보면 노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결혼하기가 내국에서 결혼하기 어려우니까 이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1인당 뭐 500에서 6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정책. 내가 볼 때는 한 1990년대에서부터 뭐 이 정책이 조금씩 넓혀 갔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할 경우 500에서 6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는 뭐 국제 결혼도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은 뭐 이걸로 인한 또 이제 폐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금을 받아먹기 위한 어떤 그 가짜 결혼이랄까요? 뭐 이런 것도 성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막상 결혼을 해서 들어온다고 했지만은 이렇게 온전하게 이 가정으로 살지 않고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이혼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이 뭐 여성단체라든가 뭐 인권단체에 있어서는 이렇게 국제 결혼을 했을 경우에 뭐 500에서 6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이 반대를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출입국 정책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온전한 결혼이 아닌 이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어서 이 국제 결혼 관련을 점점 까다롭게 하는 그런 측면들도 이제 발생하고 있죠. 어쨌든 이 정책으로 인해서 이 농어촌에는 이 다문화 가정이 그래도 많이 생겨난 그런 뭐 효과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 뭐 역효과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있게 됐다. 그리고 또 국제 결혼이 점점 까다로워지는 그런 현상도 또 나게 됐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정책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출산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이죠. 그래서 뭐 많게는 뭐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억 원까지 이 아이를 출산할 경우 이 장려금을 준다. 뭐 이 지방자치 정부로부터 이제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최근에 그 발표된 그런 내용, 언론에 게재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한번 좀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충청남도 같은 경우요, 이 청량군이 가장 많이 주고 있습니다. 청량군. 올해 1월부터 이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은 100만 원씩 5년간 총 500만 원을 이렇게 출산 장려금을 지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둘째는 1000만 원, 셋째는 1500만 원, 넷째는 2000만 원, 다섯째는 3000만 원 이 출산 장려금을 줍니다. 그리고 5명의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되면은 한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출산 장려금이 한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서천군은요, 그러니까 충남 서천군이죠. 이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500만 원, 둘째 아이 1000만 원, 셋째 아이는 1500만 원, 넷째 아이는 2000만 원, 그리고 다섯째 이상에게는 30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50개월 동안 매월 일정 금액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충남 금산군, 네, 첫째 아이가 500만 원을 주고요. 다섯째 이상을 출산을 하게 되면 20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도 다섯째 자녀 이상을 낳게 되면은 이 3000만 원을 지급을 해주고, 이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첫째 아이는 30만 원, 다섯째 이상은 이 100만 원을 지급을 하는 이런 출산 장려 정책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라북도를 보면은요, 이 김제시가 최근에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 결혼 축하금으로 일단 1000만 원을 주고요. 그리고 출산 장려금을 최대 10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일다 자녀 가정이나 일사 행복드림 뭐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1년에 월 10만 원씩 이렇게 좀 저축을 해주는 게 있고, 그리고 출산과 5% 우대 적금이라는 게 있고, 생애 첫 통장 개설 및 입학 축하금 지원, 또 임산부 다자녀 할인 가맹점 75개소를 운영하는 이런 정책들을 전북 김제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 발표를 했고요. 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 강용구 전북 도의원이요, 첫 아이를 낳을 경우 1억까지 주자라는 이런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라북도도 이 아이 출산할 경우에 이 장려금을 더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전라남도는 광양시가 최근에 보도된 게 있는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는 둘째 자녀 출산을 할 경우 5년 동안 1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요. 셋째 자녀가 출산을 할 경우는 5년 동안 1,5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이 가평군이 출산 축하금 플러스 아이 키움 수당 지급 이렇게 해서 첫째 아이가 나오면은 900만 원, 둘째는 1,100만 원, 그리고 셋째 아이는 1,600만 원, 넷째는 2,100만 원, 그리고 가평군 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입학을 할 경우는 50만 원을 추가 지급해주는 이런 출산 장려 지원 정책을 내놨고요. 경상북도는 이 포항시하고 이 청도군이 최근 정책을 내놓은 게 보도가 됐는데요. 이 포항시를 보면은 첫째 아이를 낳을 경우는 30만 원, 둘째 아이는 110만 원, 셋째 아이는 220만 원, 넷째 이상은 1,12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청도군은 두 자녀를 출산을 할 경우에 1,340만 원으로 지원을 최대 이 2배로 증액했다면서요. 이 첫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는 370만 원,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는 1,340만 원, 셋째 자녀는 1,54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와 다섯째 자녀를 출산을 하게 되면은 셋째 자녀와 이 동등한 이 지원금을 이렇게 준다 이렇게 경상북도 청도군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출산 장려와 관련돼서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내년 1월부터는 이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이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 원에서 이 100만 원으로 늘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해서 지원을 한다. 뭐 이렇게 7월 20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여러 가지 뭐 결혼에 따른 어떤 지원과 또 아이를 낳은 거에 따른 이렇게 출산 이렇게 장려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한다 뭐 이런 정책을 이렇게 내오고 있어서 오늘 뭐 여러분들에게 좀 참고 삼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큼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방면의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향후 이 뭐 동포 정책이라든가 이 다문화 정책 또 외국인 정책 뭐 이런데 상당히 저는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런 어떠한 정책 변화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